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60대가 넘고 나서는 하루만 잠을 설쳐도 며칠을 고생하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예전엔 가볍게 넘기던 통증이 이제는 며칠씩 계속될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회복이 예전 같지 않구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구나. 괜히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조금씩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씩 움직임이 줄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병만 안 걸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정작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까지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습니다. 본인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이야. 관리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데 2년 뒤 그분은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셨으며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 관리는 젊을 때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운동 하나를 해도, 먹는 것을 조절해도, 잠을 자는 방법 하나까지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킨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노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을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불안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이 수칙이 중요한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켜낸 분들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 갈 필요가 없다. 몸이 괜찮은데 괜히 병원 가서 병만 얻어오는 것 아니냐? 젊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질병은 아파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67세 남성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몸 쓰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고 땀 흘리고 밥도 잘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권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 갈 시간에 몸을 더 움직이면 된다. 괜히 검사해서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만 일찍 검진을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퇴원 후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픈 데가 없다고, 몸이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 60대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근육량은 조용히 줄어들며 장기 기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타이밍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불편해져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신 분들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노후는 정말 크게 갈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기본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 간, 신장. 이 기본 수치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노후 건강의 절반은 지킨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시니어분들은 큰 병이 생겨도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짧고 회복도 빠릅니다. 반면 병원 가기를 미루던 분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미리 살피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칙 하나만 지켜도 노후의 건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은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십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여전히 본인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잠 한 번 푹 자면 괜찮았고, 무리한 다음 날에도 조금 피곤한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졌고, 한 번 무너지면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쉬어야 하느냐? 조금 피곤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며 몸의 경고 신호를 계속 무시합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여성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면 설거지부터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다가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굳는다. 움직여야 건강하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움직임의 기준이 젊을 때에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다리가 자주 붓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가벼운 넘어짐 이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지만 체력이 과도하게 소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움직임보다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몰랐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보다 움직인 뒤에 얼마나 잘 회복했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회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움직임만 계속 쌓이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통증, 불면, 식욕 저하,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리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회복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인 분들은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속을 줄이고 일정 사이에 여유를 두고 피곤한 날은 과감히 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쉬기 시작한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십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회복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회복 중심의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쉬라는 말로만 받아들이시지만 실제 기준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하루 일과의 속도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꽉 채우는 생활은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면 그날은 이미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일정을 밀어붙이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고 그게 쌓이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합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몸뿐 아니라 머리도 함께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꾸 움직이게 된다고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 건강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게으른 날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회복의 기준은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줄이고 낮에 버티는 습관은 몸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차라리 낮잠을 짧게라도 보충하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얕게 잔다고 해서 그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 날에는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회복과 감정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사람 관계도 회복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모임, 의무감으로 나가는 약속은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사람 관계를 정리한 이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생활 전반이 바뀝니다. 약속이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수칙은 단순히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의 건강은 확실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은 잘 먹으려 애쓰지 말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영양가 높은 걸 챙겨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식사는 젊을 때와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갑자기 식단을 바꾸십니다. 고기를 끊고 밥을 줄이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십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가 즐겁지 않아지며 결국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남성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은 전부 끊고 밥도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사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기운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럽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영양 부족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는 조금 부족한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위험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저축해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한 끼를 걸으면 그 공백이 바로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째 수칙의 핵심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입니다. 매일 지킬 수 있는 식사,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식사, 먹고 나서 기운이 남는 식사, 이것이 60대 이후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 하루 3끼가 부담스럽다면 2끼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 이것만 지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식사와 시간 맞춰 먹는 식사는 몸에 주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면 소화기관도 리듬을 찾고 혈당 변동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로가 덜 쌓이고 기운이 오래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싱겁게 먹거나 갑자기 양을 줄이거나 익숙한 음식을 전부 끊어버리면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익숙한 음식이 오히려 몸을 지켜줍니다. 평생 먹어온 밥, 국, 반찬, 이 기본 구성이 가장 안전한 식사입니다. 여기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더해주면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식사를 혼자 대충 때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먹다 보면 양이 줄고 속도가 빨라지고 식사의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라도 천천히 앉아서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자체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사만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3번째 수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칙을 지킨 분들은 노후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먹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 분들, 이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기본 체력을 지키며 살아가십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건강관리 수칙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리 살피고 회복을 우선하고 식사를 안정시키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노후 건강은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뜨끔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도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뭘 더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이후에 바뀐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병원을 미리 찾는 습관,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회복을 우선하는 태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먹는 식사, 이 세 가지는 대단한 결심이 없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자신에게 맞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지키는 것이 노후 건강의 본질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동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참는 삶이 아니라 돌보는 삶으로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후회스러운 날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불안한 선택이 아니라 안심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 오늘도 한 끼 잘 먹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운이나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지켜온 기준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뒤 단 하나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현실적인 건강관리 이야기로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든든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